안보정치 국유본 CFR VOA 이든영 성렬영 박진 김길선 한동훈 젊은시각 어벤져스 전략회의 추북일 장보경 별별 역사 배승희 철수영 안규수의 바깥세상 톡톡 신원식. 먼저 어제 70주년 한미동맹 지난 방송에서 인들아가 2019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개정이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70주년 한미동맹 맞이해서 성렬영의 국빈 방문, 미국 방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54년, 박정희 대통령 1965년, 노태우 대통령 1991년, 김영삼 대통령 1995년, 김대중 대통령 1998년 이렇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국빈 방문한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 대통령이나 반쪽 노면 문정비 박근혜 대통령도 국유본이 임명했지만 반쪽정을 임명하듯이 반쪽 아베를 임명하듯이 맹꽁 시바르나 푸딩을 임명하듯이 임명했지만 이렇게 국빈 방문했다는 건 국유본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인드라 이제 한 분께서 이분께서 인드라가 김대중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자유좌파다. 인드라 자유우파라고 얘기해도 김대중도 인정하잖아. 김대중 인정 안 하면 자유우파고 김대중을 인정하면 자유좌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존중합니다. 그분의 생각도 일리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자유우파인데 자유우파는 김대중도 인정해야죠. 왜냐면 자유우파니까. 김대중은 자유좌파라고 인드라 얘기했잖아. 김대중의 저는 자유우파이기 때문에 김대중을 인정하면서도 김대중의 화를 조금 더 자유좌파보다 더 많이 화를 더 합니다. 이러면 한일 어로 수용 문제라든가 일왕한테 참배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비판할 수 있겠죠. 했고, 하나 이제 뭐 오부치 선언 이런 거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인드라는 이런 점들. 그다음에 뭐 또 북한에 자금 준 거 뭐 이런 것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의 한 절반 이상은 국유원 지시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진 않겠지만 김대중이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좌파보다는 인드라가 훨씬 더 비판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인드라가 1990년대에 평화민주당, 김대중이 당 대표로 있었던 평화민주당의 국회의원, 전국구 국회의원 방용석, 노동운동가 방용석의 5급 담당 5급 노동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 바깥에서 보던 김대중보다 김대중을 수십 년 동안 지지했던 분들보다 김대중의 실체에 대해서 인드라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인드라가 뭐 얼마 짧게 일했어요. 평화민주당 당원도 아니었고 인드라는 그 비서관은 꼭 반드시 그 근로자거든요. 그 국회의원한테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근로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
국힘당 무슨 예를 들면 태영호 의원의 비서관이다 라고 했어. 그 비서관은 반드시 국힘당 당원일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승만 이렇게 연도가 중요합니다. 연도. 예. 그래서 저 해에는 모두가 굵직한 한반도 사적인 한국전쟁, 그다음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그 소련의 멸망, 그 다음에 북핵 위기, 그 다음에 외환 위기 뭐 이런 직전 그런 것이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 빼고서는 대부분이 미국 민주당, 김대중도 해당이 되네요. 어쨌든 대부분은 이 국빈방문이라는 것은 미국 민주당과 한국의 국힘당, 미국의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과 한국의 자유우파 대통령이 이것이 케미가 제일 좋다. 이것이 미국에게도 좋고 한국에도 좋고 국익원 입장에서 좋은 가장 윈윈 구조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드라가 강조하듯이 성렬형과 이든형과 성렬형,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은 지금 역대 최고의 한미동맹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지금 자이파시오 반쪽미당, 자이파시오 반쪽정은, 맹꽁은 시파루, 반쪽아베 이런 애들이 개 난리치며 어떻게든지 한미동맹에 이간질하고 한미 간의 이간질해서 한미동맹을 깨트리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처럼 그것이 자유우파와 자유좌파의 길이다. 자유우파 공화당과 자유좌파 민주당의 길처럼 한국에서도 자유우파 국힘당과 그리고 자유좌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자유좌파 정당이 없죠. 반쪽 자이파시오 반쪽미당이 반쪽 놓으면 수꼴통과 한국 최초의 파시오 정권인 반쪽 놓으면 문전비, 지명이를 갈아엎어야 하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통일한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자유파시오 반쪽미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일본의 사회당이 오늘날 자유파시오 반쪽미당처럼 굴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반쪽미당은 역사 속에 꼴똥품이 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회당처럼 꼴통짓 하던 일본 사회당처럼 자유파시오 반쪽미당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인들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자이파시오 반쪽미당이 언제 끝나냐? 이분은 뭐 처음 뵙는 분인데 아이디는 많이 익은데 언제 끝나냐 한다면은 일단 2025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까지는 국유본이 분단체제 늘 강조하지만 분단체제 지속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반쪽미당이 필요해요. 국유본이.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아니 국유본이 그만한 막강한 힘이 있는데 왜 당장 힘이 있으면 푸딩도 없애고 중국 공산당도 없애고 반쪽 아베도 없애고 반쪽미당도 없애고 그러면 되지.
왜 안 없애고 걔네들을 임명하냐? 어? 이런 얘기를 하는 윈드라의 그 국유원론을 의심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심하셔야 되지. 아니 국유본이 왜 맥공 C8도 임명하고 푸딩도 임명하고 박적정원도 임명하고 문전비도 임명했냐? 윈드라 얘기는 결과론 아니냐? 끼워 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의심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윈드라가 답변을 드리면은 이런 거죠. 수메르 경제사론 관점에서 수메르인들은 그 다음에 나타났던 페니키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르타고인들은 어떻게 했죠? 식민지, 그러니까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경정유착, 긴 안목으로 당장의 경제적 이득을 따지는 것이라 긴 안목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정치를 본다는 얘기죠. 경제적 기획으로 돈 벌기 위해서 경제라는 관점에서 너무 협소하게 생각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것들 관점이 아니라 세상을 보다 평등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익이 잘 돼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정치적 이상,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키려면 우선해야 될 게 경제적 이상이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등 따스고 배불러야 사람들이 좀 더 착해지고 온순해지고 좀 더 맹신을 세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잘 먹고 잘 산다고 다 맹신에서 풀리는 건 아닙니다만 부자들도 다 맹신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가진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이웃들을 좀 더 배려하죠. 여러분 부자를 무조건 인드라가 존경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드라는 자유우파는 부자를 존경하죠. 그런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진 않습니다. 하나 분명히 전세계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부자 동네에 가면 어떠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거. 강남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소설 같은 데서는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강남 같은 데서 오히려 그러한 부조리 뭐 이런 것들 더 일부러 드러내는 거죠. 대리배설을 하려고. 반면에 가난한 동네에서는 오히려 뭔가 정이 넘치고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부자들보다 이웃을 베푼다. 이걸 맨날 강조하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 냉정한 현실은요. 가난한 동네에서는 자기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남 걱정할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심성이 착한 사람들은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심성이 나쁜 놈은 있어요. 그것은 확률적으로 100명이면 한두 명은 진짜 아무리 재벌이더라도 나쁜 놈들이 있고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말 천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화는 가난하지만 천사인 사람을 주로 주인공으로 내세우죠. 그게 돈이 되고 사람들한테 먹히니까. 부자인데도 착하고 선하고 능력도 있고 재미가 없잖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100명 중 한 50명 보통 사람들이죠. 나머지 50명은 조금 아주 착하거나 조금 착하고 아주 나쁘거나 적당히 나쁘다면 50명은 그 동네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50명 평균적인 50명을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부자 마을에 살면 쓰레기도 안 버리고 남들한테 더 친절 베풀이고 매너 있게 굽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근데 이 50명이 가난한 동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도 마음대로 버려. 맨날
막 욕지거리하고, 예? 폭행하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인드라가 얘기했을 때, 자, 2025년까지 국유본 이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왜 굳이 반쪽노면 같은 애를 임명하냐? 이게 수메르 때부터 보면, 예, 직접 식민 통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예, 통치하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가 만주까지 먹으면 좋죠. 그죠? 근데 통일신라가 만주까지 먹지 못하는 게 당대 통일신라의 국력, 인구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통일신라의 그 영토가 가장 적정한 인구 수준이었죠. 영토 수준이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통일했다? 지금 한반도 역사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그 영토에 비해서 인구수가 너무 희박했어요. 아니, 만주족 있지 않냐? 만주가 지금 중국 역사가 됐잖아요. 만약이라는 것들을 가입하냐도 이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강역이라고 해야지 옛날의 지도들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뭐 오늘날 그 지도 따지자는 거지. 그냥 거기는, 예, 큰 산이나 강을 그냥 대충 기준 삼은 거고, 예,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겠다. 예, 그래서 이 환빠, 고구려빠, 이들 강조하죠. 이런, 예, 환빠, 고구려빠, 백제빠, 바레빠, 가야빠, 뭐 신라빠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시스트 자질이 충분하다.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유본 입장에서는, 예, 큰 경제 기획, 예, 큰 구상, 큰 그림으로 맹꽁 시파도 임명한 거고 반쪽 노면을 임명한 거예요. 트럼프도 임명한 거고, 예, 푸딩도 임명한 거예요. 예, 단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예, 정치적으로 본다면 임명해서 안 되는 애들이지. 근데 그거를 경제적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예, 반쪽 노면이나 이런 애들을 반면교사로서 뭐 여러가나, 예, 필요해서 임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애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국유본이. 박근혜 대통령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에서는 왜 국빈 반응 안 했냐?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 통일될 줄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유본이 기대한 바가 없었고 친중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좀 안타까운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친중 막바지였거든, 국유본이. 예, 그래서 희생양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예, 현 대륙주 그 황제가 집권하기 전에, 예, 밧조가베가 득세할 때이기 때문에 밧조가베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죠.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돼야 된다. 예, 2000년 초반부터 그렇죠. 인드라들 강조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상극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서울 상극위원회 전체회의 반쪽 노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상극위원회 서울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는, 예, 국유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딱 공과 사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예.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면 돼요. 그거를 자신의 좋아하는 감정을
국원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팩트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을 임명한 것도 국회의원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국회의원이다. 근데 당대에는 대록주가 황제가 아니었다. 과덕이었다. 그때는 트럼프, 반쪽 아베, 메이콩 시파르가 득세하던 친중 막바지 시대였다. 그 반면교사의 희생량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 세계정부기구는 삼국위원회였지 CFR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삼국위원회 개점 휴업 중이죠. 삼국위원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크롱,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호주와 영국, 일본과 독일, 한국과 프랑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든영은 마크롱 다음으로 성렬영을 두 번째 국빈 방문 대상자로 했나? 라고 한다면 마크롱과 성렬영을 주목할 게 아니라 프랑스와 한국의 대한민국의 지정학 구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네. 국빈 방문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를 대표한, 예, 성렬영이 개인이 아닌, 예, 국가, 대한민국, 프랑스. 그래서 마크롱보다 왜 이렇게 해서 이 질문, 왜 국빈 방문이냐 이럴 때는, 예, 왜 첫 번째가 프랑스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해야지 보다, 예, 이해가 본질에 다가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예, 국빈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다. 참고하시고 성렬영, 예, 그래서 지금 3박 4일간 블레어 하우스, 예, 그래서 2박은 5박 7일인데 2박은 저쪽 보스턴 가서 하니까 거기서 자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2박인데 예, 문전비가 또 떼써가지고 3박 했죠. 예. 다음 VOA 뉴스 국빈 방문 일정, 예. 그래서 4번이나 만났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미한동맹, 한미동맹. 그래서 지금 좌이파쇼 반찌라시와 뭐 이런 애들이 계속 한미동맹 관계를 이간질하고 뭐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리는데요. 그냥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고 안 보시면 돼. 안 보시면. 신경 꺼도 돼요, 여러분. 예, 한국 찌라시 수준은 그냥 수준 낮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짜뉴스밖에 없잖아, 얘들은. 예, 음모론밖에 없잖아, 얘들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워싱턴 포스트인드라의 어떤 이야기를 했죠. 예, 이거 다 언론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드라 강조했지만 걔가 3월 달부터 이게 회전된 것도 큰 그림에서 그 뉴욕타임즈에서 기사화된 것도 이런 것들도 다, 예, 큰 그림에서 국어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딱, 예, 큰 그림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이 해야 되겠지만, 예, 이 언론 플레이는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처음에 성렬이 강하게 한번 나가고 살짝 물러서는 모양새, 이런 것까지도 들어볼 땐 국영 지시라고 봐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외교 언어가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강하게 한번 딱 나가고, 이든영도 똑같아. 맨 처음에 한번 딱 강하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예, 약 한 방 물러선 모양새. 흥정할 때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예, 할 때, 예,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을 부릅니까? 흥정할 때 아니잖아. 예, 내가 어떤 물건을 100만 원에 사고 싶어.
그랬을 때 어떻게 불러요? 맨 처음엔 예? 팔 때도 마찬가지고 예? 파는 사람은 자기가 내신 100이면 예? 150만원 딱 지르고 사는 사람은 50만원 지르고 서로 막 협상하다가 100만원에 이르는 게 장사고 외교라 이거죠. 예? 처음에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이건 예? 상대방 반응 등 이게 외교 용어고 언론 플레이예요. 딱 이렇게 딱 나가는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찌라시들이 뭐 떠들고 그냥 잊으셔야 돼요. 그냥 찌라시는 찌라시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언론 관점에서 1960년 개정 미일 안보조약이란 소련을 지경지로 둔 당대 구형 황제 빅토르 스치알드 세계적과 부상에 맞서고 미국의 중국 진출을 견제해서 모택동에게 중국을 줬던 버트란트 러셀 전임 구형 황제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데이비드 록펠러가 영국 유학 가서 버트란트 러셀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1950년대 말부터 하와이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개발에 힘을 써가지고 하와이 개발, 일본 주도권 가져가기. 그래서 그게 60년 미국 동맹 강화, 신일본, 신미일 안보조약을 맺었던 거죠. 그때 이제 좌이파쇼, 빅토르 스치알의 지령을 받았던 당대 일본의 전공투와 같은 좌이파쇼들이 개난리 쳤습니다. 극악한 반대를 했죠. 오늘날 좌이파쇼, 무능국배 수꼴통들이 성렬형이 미국 방문한다니까 개난리 치잖아. 똑같은 거죠. 그것도 없으면 또 무슨 재미야. 하라고 그래. 근데 인들아 생각보다 별게 없었어. 국기본이 나름대로 이렇게 얘들 세가 어떠냐, 좌이파쇼 애들 세력이 어떤가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지령이 좀 내려왔던 것 같아. 국기본에서 한번 해봐라. 근데 인들아 보니까 별게 아니야. 요즘 여러분 지금 좌이파쇼 찌라시만 요란하지 실제로 동력이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명이를 맨 처음에 막 성렬형 탄핵하라. 지명이가 대통령이다. 지명이는 무죄다. 뭐 이렇게 해서 대깨트땅 몇 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숫자는 굳이 얘기 안 할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모였던 애들이 5만 명이라고 칩시다. 5만 명. 그냥 넉넉 잡고 쳐줄게. 10만 명이라 쳐줄게. 그냥 반올림해서 10만 명이 모였어. 대선 직후에는. 한두 달 지나면서 인들아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10,000명밖에 안 모였어. 지금은 몇 명 모이는지 아십니까? 1,000명도 안 돼요. 이게 지금 대개특 딱몇 달의 현주소고 지명이 현주소야. 그래서 인들아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특 딱몇 달들 좀 더 투쟁 가열차게 하고 지명이도 계속 꼬리 자르기 해서 좀 차기 총선까지 차기 대선까지 버텨줘.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 이낙연 기대 안 해. 걔는 이씨인데다가 낙연이도 지명이보다 뭐 세상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지명이보다 깨끗하지 않은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지명이 때문에 낙연이가 좀 덜 부패하게 보이는 거지. 낙연이도 다 그나물에 그 밥 똥물이야. 전 낙연이 얘기 언급도 안 하잖아. 환대탕골 해야 돼. 좌이파쇼 반쪽무당. 이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명이가 버텨줘야 돼. 문전비도 하다못해 있는 얘기 하잖아. 저 뭐야 양산에 답답하니까 해골찬이 문전비한테 가서 야 이거 좀 지명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전비가 자기가 구분 귀족이니까 알지. 아니, 위에서 지명이 임명했는데 대안이 없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 문전비가 대안이 없대요. 맨날 지명이
지명이가 맨날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면 맨날 SNS 예. 문전비 까던 걸 문전비가 잘 알고 있을 텐데 걔조차 문전비조차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아 위에서 예. 지명이를 구형 기적으로 임명했는데 어떡할 거야. 예. 하여튼 간에 설사 지명이가 위에서 임명 받았더라도 좀 밑에서 좀 지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대표당 몇 달 전에 좀 투쟁하고 자금력이 떨어진 거야. 도대체 뭐야? 예? 좀 애들 좀 그 어디 저 뭐야 영 사람 없으면 저 정명석 이런 애들 사이비 예? 애들 좀 구해서 뭐냐 또 뭐 있잖아 신천지 예? JMS 뭐 이런 애들 좀 대순진리에 뭐 이런 애들 많이 좀 동원 좀 해봐.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직접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로 당장 정치적인 효과는 누릴 수 있지만 그게 다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이러한 경제 발전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잠시 민주주의 체제가 됐더라도 곧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기본입니다. 경제 발전이 기본이에요. 그걸 알고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 시킨 겁니다. 민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이 되려면 경제적 발전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처럼 어느 정도 돼야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더 종교적 자유, 정치적 자유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러시아도 때가 있고 중국도 때가 있는 겁니다. ጭ꽁이 자유화되고 러시아도 자유화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왜냐? 역사가 있거든. ጭ꽁의 역사가 있고 러시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어떤 깊이가 그 어떤 파시즘의 깊이가 어떤 다른 나라보다 깊기 때문에 그 해소하는 과정도 길 수밖에 없어요. 국유본이 일부러 러시아 사람들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지정학적으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 그냥 러시아 초기나 중국 초기 중국의 근대 이전에는 국유본이 없었잖아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제국주의 시대에서 국유본 친미 친중 전략에서 친미 반중 전략으로 100년 만에 대전하여 유라시아 중심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기에 이에 대응한 나토 플러스 한일 동남아시아 주고방위대의 구상을 당장은 떡밥만 던지되 차츰 현실화할 것이다. 세 번째 국유본은 2015년까지 한반도 분단 체제 전석이 가성비가 좋게 성령 지도를 일정 이하로 고정시킬 것이다. 지금 4, 5월달이 제일 낮죠. 일부러. 그러나 또 5월 지나면 다시 성령 지도는 폭등합니다.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은 국힘을 임명할 것이다. 성년형 지도가 지금 낮은 4월 달에 국빈 방문한 것도 다 국유본의 1타 3피예요. 이든영을 돋보이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년형에 대한 나름대로 관리고 세 번째는 하여튼간에 1타 3피 얘기 더 이상 안 할게요. 2차 대전 이후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라는 대한민국 타이틀을 보유한 이점을 활용해서 한국의 경제와 민주주의, K-POP 소프트 파워 영향력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 박진 그리고 리차드 하스 CFR 의장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국원론 관점에서 한 분께서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헨리 키신저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헨리 키신저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헨리 키신저는 빅터 로스차일드 사람이 아니었고 버트란트 러셀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그래서 헨리 키신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버트란트 러셀에서 데이비드 록펠러를 전향해서
그 상국위원회 그 의장을 브레진스키와 같이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브레진스키와 헨리 키신저의 당대 데이비드 록펠러 시대에 그 두 책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브레진스키는 반소 주력했어요. 반소에. 그래서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은 반소. 왜냐하면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지경지자 식민지는 소련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게 브레진스키였기 때문이죠. 메인은 주공은 브레진스키였습니다. 그럼 헨리 키신저의 역할은 뭐죠? 친중이었습니다. 친중. 반소 친중이 당대 데이비드 록펠러의 국위본 전략이었어요. 외교 전략. 반소 친중. 그 친중의 역할을 헨리 키신저가 맡았다고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중국 공산당에서 실제로 헨리 키신저를 은인으로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헨리 키신저를 간첩이라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큰 그림에서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데이비드 록펠러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보신다면은 브레진스키와 헨리 키신저, 브레진스키라는 반소와 헨리 키신저의 반친중이 만나서 데이비드 록펠러의 구명 권력이 더 강화됐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보셔야지 되고, 헨리 키신저가 중동에서 아브라함 협정 이런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친중 시대 막바지까지 헨리 키신저가 영향력을 발휘한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저는 헨리 키신저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책사들은 다 좋아합니다. 아니 구명 황제들도 좋아하는 판에 심지어 한국전쟁 일으킨 버트란트 러셀 구명 황제 좋아하잖아. 천재잖아. 왜? 버트란트 러셀 좋아합니다. 빅토르 로스차일드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딱 구변 황제들한테는 프랜스 베어링 다 배울 만한 점이 있고 존경할 만한 점이 있고 당대에 어떤 그런 면에서 이해 못할 게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구변 귀족 황제들이 대한민국과 한반도 역사에서는 불편한 면도 있죠. 분명히 그런 것들을 저는 그것대로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변 황제가 이전에 구변 황제들이 대한민국에서 부정적인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들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저는 받아들여요. 어떤 구변 황제는 싫어하고 어떤 구변 황제는 미워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하면서 큰 그림에서 이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하시겠죠. 당장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계속 가다 보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CFR, 스콧 스나이더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해하기면 CFR에서 논조가 스콧 스나이더가 뭔가 대한민국의 포커스를 맞추고 섬유랑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미국 그 다음에 이든영 요 입장에도 포커스를 맞춘 거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기사를 1-3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안 하고 그냥 문자 그 자체에서 스콧 스나이더 이 양반이 말이야 뭐 이렇게 성렬형이나 대한민국의 역할을 이렇게 뭐랄까 축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자 글자 그것만 보고서 오해하거나 또 이것들을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아직까지 국제외교나 안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해를 못하거나 알면서도 좌파셔들처럼 가짜뉴스,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스콧 스나이더의 기사는 내가 얘기했죠. VOA, 워싱턴톡에서나 이 CFR에서 기사화되거나 이거 두세 번 읽어보시다 보면은 한 번만 보면 몰라요, 여러분. 인드라처럼 스콧 스나이더가 CFR에 기고한 건 다 보잖아요. 리처드 하스나, 워싱턴톡 매주 하는 거 다 보잖아요. 이렇게 좀 보셔야지 한 1년간 꾸준히 덜도 덜도 말고 한 1년만 꾸준히 CFR 기사와 워싱턴톡 VOA 이 방송 한 1년간 보세요. 그 스콧 스나이더 기사 맥락들이 다 들어옵니다. 한두 번 보고 이 뭐야 이렇게 보시면은 답이 없어요. 이든영 대선 출마하네요. 그래서 이든영이 제 생각에는 제 좁은 소견은 이든영이 연료하시니까 다른 미국 민주당에게 물려좀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이든영처럼 자유우파 노선을 자유좌파 노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없나 봐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그래서 이든영을 루즈벨트로 만들 건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만약에 나 이든영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든영이 재선에 나간다면 그것도 반대하지는 않겠는데 만약에 이든영이 재선에 나간다고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구상해 본다면 러시아 전쟁은 내년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올해부터 휴전 협상은 이루어지지만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것이고 러시아 전쟁, 러시아 침략 전쟁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뭐 이 정도 예상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경제야 지금 완전 고용 상태니까 할 말 없고 뭐 음모론 가짜 뉴스 미국 휴지된다, 달러 휴지된다, 국채 이거 경제 무식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이 매크로 경제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죠. 지금은요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3세기가 이머징 마켓이 달러를 더 찍어내야 돼요. 지금보다 달러를 더 2배 이상 찍어내야 돼요. 지금 달러가 약달러입니까? 강달러, 정상달러 수준, 아니 지금 정상달러 수준이죠. 지금보다 달러를 2배 이상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금이 근본이제로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위안화가 그런 걸 가능해? 에이, 불가능하지. 아무튼 간에 뭐 물가가 걱정이긴 한데 모든 어떤 미국 대선은 경제가 좌지우지하고 국내 경제가 좌지우지되는데 현 국면대로 가면요 미국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 미국 민주당에서 당선돼요. 이 그림대로 가면. 근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 자유우파 민주당의 자유파시즘 블록이 있는데 자유파시즘 블록이 조금 더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많이 있죠. 미국 공화당 자유우파 진영에는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위파시오 진영 그쪽이 좀 각성해야 되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든영이 재선 출마를 한다면 러시아 전쟁이 내년에도 계속될 거다. 한국 전쟁처럼.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푸딩도 2024년 대선에 출마하죠. 그래서 2024년 미국 대선은 러시아의 마지막
될 거다. 그래서 마치 이든영 대 푸딩의 대결 이 되겠죠. 이든영 대 럼프의 대결이 아니라 이든영 대 푸딩의 대결, 이든영 대 맹꽁의 시파르의 대결,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맹꽁 시파르는 뭐 이미 다 선출됐으니까, 장기 독재기를 열었으니까 10년 끝났고, 푸딩이 2024년에 헌법 개정에서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하잖아요. 그때 이것은 이든영 대 푸딩의 대결. 2024년 경제도 이대로면 좋은데 외교 문제는 푸딩이 알아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든영이 이기겠죠. 건강만 하다면. 한시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신원씨, 러시아보다 러시아를 더 걱정하는 좌파쇼 반쪽이다. 당연하죠. 북한 괴뢰. 그 다음에 추북일. 그래서 뭐 한때 또 무슨 뭐 러시아가 한때 포병 공세를 하니까 인드라가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좌파쇼 무능부패 찌라시들과 일부 좀 한심스러운 유튜버들이 군사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무슨 뭐 우크라이나군이 멘탈이 붕괴됐다 이런 헛소리를 주절거리면 좌파쇼 맹꽁 씨바르 쭝꽁 애들이 조작질로 막 조회수를 왕창 올려줬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진실이냐? 아니다. 큰 그림에서 국기본이 또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인도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러우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라고 해야지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침략 전쟁의 국면이 한국 전쟁과 비교하면 지금은 3월 14일 서울 재탈환과 흡사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임박했다. 쭝꽁군이 인해저슬로 다시 내려와서 서울이 다시 함락된 것이 지난 포병 공세였다면 러시아에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주를 중심으로서 재반격 작전을 시작하는 것은 195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 당시 한국전쟁과 유사한 국면이다. 이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반격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서울을 재탈환하듯이 일부 지역을 탈환한다면 올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소규모 전투가 계속되면서 지지부진한 지리한 휴전협상이 될 것이다. 종전협상이 아니라 휴전협상이 향후 2, 3년 동안 진행될 수 있다. 한국전쟁도 사실상 전쟁은 1951년 3월 14일날 서울 재탈한 다음부터 거의 소강 상태로 갔죠. 그때부터 휴전협상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강원도하고 경기도 땅 따먹기 일부 지역을 두고 그 정도는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반기 때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에 방송 끝내야 되겠네. 어쨌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 안 교수가 나름대로 재미있게 말씀드렸고요. 추북일, 이거는 갑툭튀. 이거는 인드라가 러시아가 패전했을 때 인드라가 얘기를 했죠. 아프간 실패로 인해서 소련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는 동유럽만이 독립했죠. 중앙아시아와. 근데
모스크바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시베리아와 연해주는 독립을 못했어요. 왜 못했겠습니까? 네.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럼 이번에 러시아가 패전하면 시베리아와 연해주가 독립하겠죠. 그때는 준비가 안 됐어요. 구일본도 준비가 안 됐고 일본과 대한민국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젠 준비가 됐어요. 시베리아 공화국과 연해주 공화국 등을 얼마든지 자유라는 가치하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동북아시아 정세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인들과 연해주인들은 공화국을 쟁취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본을 받아들일지, 일본 자본을 받아들일지, 한국 자본을 받아들일지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가 이런 얘기하니까 난데없이 갑툭튀로 유럽 대사 중국 대사가 왜 저런 얘기,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인드라 구상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자, 중국은 일단 러시아 때문에 몽골이 문제지만 몽골을 빼면 중국은 그 북쪽을 걱정을 안 해요. 러시아가 국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베리아 공화국, 연해주 공화국이 탄생하면 어떻게 됐죠? 중국은 사방으로 다 신경 써야 돼. 예? 지금이야 그냥 인도 국경, 히말라야, 예. 그 다음에 이쪽 남쪽 베트남과 필리핀 이쪽 대만, 그 다음에 이 만주 이쪽만 신경 쓰잖아. 이제 북쪽도 다 신경 써야 돼.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구변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근데 당장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벨벨 역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벨벨 역사는 이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거는 상식이지만 상식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냥 20세기 그냥 푸딩만 얘기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벨벨 역사는 이게 짜르 체제 때부터 얘기했단 말이야. 러시아가 왜 저러냐? 뭐 지리적인 문제로 수백 년 전부터 얘기한단 말이야. 러시아는 원래 이래. 그렇게 된다면 이게 상식이 아니게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상식은 뭐냐? 첫 번째, 러시아는 부동항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늘 강조하잖아 이거. 그레이트 게임 이런 것도 구기본론 관점에서는 이거는 약간의 그레이트 게임도 여러분들 좀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 근데 늘 강조했잖아 여기는. 러시아는 부동항 주장한 적이 없다. 그게 우선순위도 아닙니다. 아니 모스크바의 방위를 위해서 영토 확장했다? 그거는 그냥 말을 만들어낸 거죠. 결과론이죠. 아니 그렇다고 치면 시베리아하고 모스크 사이에는 산맥이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타이 산맥. 왜 굳이 시베리아까지 가서 점령해? 연해주까지 왜 와? 뭘로 설명할 거예요? 만충지대 동유럽 쪽으로만 설명되지 시베리아나 연해주까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모스크바 대공국이 시베리아나 연해주까지 먹었다 쳐. 인정 안 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면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를 습격해가지고 이겼잖아. 그때 제국주의 열강이 국기본이 인정 안 했거든. 인정 안 했어.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보세요. 러시아가 시베리아 먹고 연해주 먹는데 국기본이 인정했어.
알래스카 보세요. 알래스카. 예? 미국의 그 뉴지애나 땅, 뉴지애도 주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상 미국 중부 땅을 전체가 프랑스 땅이었는데 그거를 당대 구별 황제 프란시스 베어링 가문의 주선하에 나폴레옹과 토마스 제퍼슨이 개입해서 루지애나 땅이 미국 땅이 됐죠. 그때는 베어링 가문. 그러면 알래스카를 중지한 가문은 누군지 아십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왜 줬겠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래스카를 왜 줬어? 미국에 로스차일드 가문. 그렇듯이 국민이 꼬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시베리아 땅 쓸모없잖아. 석유 있는지 모르는 땅이야. 기껏해야 그냥 가죽 나오는 거밖에 없어요. 당대에 쓸모없는 땅이야. 죽기만 하고 사람 살 데가 아니야. 그때 왜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시베리아 땅, 연해주 땅을 미국에 안 줬을까요? 치면 되는데. 러시아 황실은 돈이 필요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땅대에 그래서 지리적이고 뭐 모스크바 영토를 지키고 이런 건 다 말장난이야. 내가 볼 때. 핵심은 뭐다? 지금 장보경이 그 에카테리나 대제 그 드라마에서 잘 얘기했는데 거기 드라마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러시아 정교회가 중요해요. 러시아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동방교회에서 갈라쳐 나온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교회 정통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신들이야말로 동방교회 정통을 잇는 거다. 그리고 동방교회 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보다 우선시한다. 로마 카톨릭보다 동방교회가 더 정통성이 있다. 이러는 게 사고방식이고 동방가 우선 첫 번째 전세계 개신교를 제외한 전세계 정교회 중에서 이것은 성공회까지 포함합니다. 성공회까지. 성공회,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다 있잖아요. 그거 다 포함해서 동방 정교회, 동방교회가 로마 카톨릭보다 정통성이 있다.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그런 동방교회 중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가장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은 누구다? 그 러시아 정교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이 푸틴이다. 하늘이 내린 지도자다. 이게 짜르고 푸틴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이게 유라시아 쥐야. 팍스 유라시아주의. 완전 환빠지. 여러분들이 환빠들이 만주에 뭐 이권이 거기 자원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다 그래. 그게 우선시 되는 게 아니야. 환빠들은 고토회복. 마치 일본 흑룡 애들이 위파시오 일본의 애들이 왜 만주를 부르짖었냐면 거기 자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적 이권 이런 것 때문에 만주 거기에 올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토회복. 만주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한반도 왜 먹어요? 한반도가 무슨 뭐 자원이 그런 것 때문에 한반도 먹은 게 아니에요. 일본 일제. 고토회복. 거기 한반도가 우리 땅이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미친놈들 사고방식이지. 미쳤거나 미친 척하거나. 환빠들이나 고구려빠, 백제빠, 가야빠 이런 애들 사고방식 한마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정상인들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쳤거나 미친 척하거나. 푸딩도 미친놈이거나 미친 척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제 관점에서는 레닌, 트로츠키나 푸딩이나 다 같은 놈이야. 미친 척하거나 미친놈이거나. 정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런 놈들은. 그리고 국유본은 이런 애들을 임명하면서 활용하는 거. 미친놈들을 활용한다는 거. 미친놈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 미친놈들의 사고구조를 알고 있거든, 국유본은. 그 미친놈들 사고구조가 뭐냐? 푸딩의 사고구조는 뭐냐? 그런 경제적 이권? 걔 인터넷 안 봐. 합리적인 사고 없어. 뭐 우크라이나가 무슨 지형적으로 그런 거 없어 얘. 모스크바를 봐 그런 거 없어 얘는. KGB 출신이고. 예? 푸딩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짜르처럼 예, 신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신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고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우월한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확실하다. 진리다. 네, 로마 카톨릭이든 영국 국교회건 개신교건 이슬람이건 다 러시아 정교회 밑으로 와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박스 유라시아주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모두 러시아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히틀러하고 뭐가 달라. 레닌 트로츠키도 기본적으로 그런 뭐든 그러한 사고방식, 걔는 좀 다른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진 거죠. 어떤 걔도 레닌 트로츠키도 인간 도사자잖아. 푸딩이나 스탈린, 레닌, 트로츠키나 맹꽁 시바르나 모택동이나 다 기본적 구조는 그겁니다. 세계정복. 그런 걸로 이해해야지. 뭐 지금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단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하게 해서 벌변 역사가 그런 생각으로 쓴 건 아닌데 사실상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자칫 정당화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푸딩은 미친놈입니다. 미친 척하거나. 그리고 그러한 푸딩을 임명한 것은 국유본이고. 우리가 푸딩을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대한민국 내 환바, 백제바, 고구려바, 바레바, 이런 가야바 같은 신라바 같은 이런 파시스트들, 좌우 파시스트들을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메콩 시파르, 중국바, 그 다음에 터키의 트르키예바, 이런 사람들, 미국에서는 트럼프주의, 미국바, 이런 걸 경계하셔야 돼요. 이런 놈들이 미친놈들이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영웅들과 달리 이들은 세상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 놈들이고 적그리스도고 사탄이고 파시스트고 그렇습니다. 인간 도살자들이죠. 저는 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크림 전쟁과 아프간 전쟁에 이은 러시아 3대 침략 전쟁으로 봅니다. 보통 러시아 전쟁하면 무슨 사람들이 비유하는 게 매번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만 얘기해. 그건 침략을 당한 거잖아. 러일 전쟁도 러시아가 어쨌든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런 전쟁과 이번 전쟁은 달라요. 러시아가 침략을 당했습니까? 침략을 했어요. 러시아가. 크림 전쟁, 아프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두 러시아의 침략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가해자지, 푸딩은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잘파쇼들은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교통사고를 조작해가지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악당 교통사고 조작 경찰관처럼 아주 악질이에요. 러시아는 가해자고 푸딩은 가해자입니다. 러시아를
피해. 자, 푸딩을 피해자로 만드는 모든 일루미나티 음모론, 좌우의 파시 음모론, 그걸 주장하는 유튜버들은 인들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파시스트라고 규정을 당장은 안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본인들이 그걸 각성하지 못하면 헤어나지 못하고 당신의 인생은 종칠 것이다. 인간 말종으로 결국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이날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선 누님, 이거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조정환이 동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쭉 보시고, 이거 재미없어요. 전국파 분류 재미없어요. 한동훈, 조커 전문 기자, 그 다음에 어벤져스 전략 K,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승희, 그 다음에 철수영,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은 오늘 방송 꽤 2시간, 아니요, 10시 반부터 했죠? 그러면은 12시 반, 2시간 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헤르메 특허님 어서오세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계속 방송 들으신 분들 평일날 아무 댓글이나 주시고요. 가시아님 고맙습니다. 각구토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닥선님 고맙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여러분들 긴 안목으로 보세요. 당장 뭐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공짜는 곧바로 원상복구가 돼요. 노력 없는 게 없고요. 국회의원도 나름대로 막 그냥 수많은 시나리오 짜고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거 큰 그림에서 가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세부적인까지 국회의원이 다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신만이 가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인드라 한 달 매출이 있어요. 매달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매일 매출은 들쭉날쭉해요. 그건 알 수가 없어. 어떤 날은 손님이 많고, 오늘 같은 날 손님이 없고, 어떤 날은 손님이 많고, 화요일날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은 날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매출을 보면 비슷해요. 법칙도 그런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도 쪼개면 다 이게 무슨 패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을 길게 보면은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그런 큰 그림이 국유본이지 일일이 하나하나는 우발적이고 이런 것들은 우연으로 봐야죠. 이 모든 게 다 국유본이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국유본은 큰 그림만 딱 판만 짠다 이거예요. 판. 말하자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중력장. 중력장을 딱 깔면 알아서 애들이 결국 움직인다 이거죠. 처음에는 지멋대로 막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중력장 흐름대로 가는 것처럼 사람의 이치도 세상사도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긴 흐름으로 아무리 발적정원이 선 넘고 문전비 지명이가 저렇게 했더라도 결국은 갈 길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지가 몸부림쳐도 갈 길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때수록 잘 버티시고 돈 열심히 버세요. 여러분들 막 음모론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경제 음모론에 올해만 잘 넘기시면 내년부터 다시 경제 좋아지고, 그냥 경제 좋아질 때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경제 좋아지는데 여러분 개인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투자 잘 하시고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마음 열고 자세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이분은 처음 뵙는 분인데, 문전비가 왔을 때 크랙케이크 줬는데 성년형 왔을 때도 크랙케이크 줬다고요? 정말이에요? 문통이 왔을 때 엿먹으라고, 문통도로 엿먹으라고 크랙케이크 줬죠.
가짜뉴스 아닌가요? 예, 성렬왕한테도 크랙케이크 줬어요? 이번에요? 성렬왕 때도 크랩 줬다고요? 전 몰라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아마 이건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전 처음 들어봤어요. 확인 좀 진위로 확인하겠습니다.